누군가는 나이가 장벽이라 말하지만 이 할머니들은 그 장벽을 음악으로 부숴버렸습니다. 2025년 7월 국내 보도에 따르면 평균 연령 85세, 경북 칠곡의 80대 여성들이 모여 랩그룹을 결성했어요. 박점순 82세 할머니가 이끄는 순이 앤더 세븐 프린세시즈는 방송, 광고, 한글 행사 무대까지 누비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한복과 힙합 모자를 쓴 할머니들이 무대 위에서 플로우를 뱉는 모습이 화제였어요. 82세가 무대를 흔든다는 자막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잇는 달이었고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었으며 자유의 선언이었어요. 경북 칠곡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농사와 가사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들의 일상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을 한글 교실에서 열린 힙합 체험 행사가 계기였어요. 비트 위에서 가사를 읊어보던 첫 순간의 짜릿함을 느낀 할머니들이 팀을 결성했어요. 박점순 할머니를 중심으로 8명이 모여서 순이 앤 더 세븐 프린세시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마을 잔치 무대에서의 첫 랩 공연이 젊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SNS로 빠르게 퍼졌어요. 지상파 방송 출연부터 한글날 행사 무대, 지역 광고 모델까지 섭외가 폭주했어요. 손주 세대와 함께 랩 가사를 쓰고 녹음하며 세대의 벽을 허물어갔어요. 외신에서도 K-팝의 새로운 얼굴로 80대 여성 래퍼들을 주목했어요. 해외 유튜브 리액션 영상에서 감탄과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감동적인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현, 음악 문화와 세대 간 소통을 12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3월 15일, 경북 칠곡군 석저급의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평범했던 시골 마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8시, 마을 어디서나 들리는 닭 우는 소리였어요. 논밭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에는 농사 나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경북 칠곡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고령층만 남은 곳이었어요. 박점순 할머니도 그런 평범한 농촌 할머니 중 한 분이었어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농사와 가사로 점철된 삶이었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고생스러웠지만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농번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겨울에는 길쌈을 하거나 반찬 만드는 일로 바빴어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세상 소식을 듣는 게 유일한 오락이었어요. 음악이라고 해봐야 전통 민요나 트로트 정도였어요. 랩이나 힙합 같은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박점순 할머니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86세로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어요. 평생 농사와 육아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84세로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특히 잘했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80세로 목소리가 크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어요. 정옥순 할머니는 83세로 요리를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마을 잔치 때마다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서분옥 할머니는 81세로 노래를 좋아했어요. 민요나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황정금 할머니는 85세로 성격이 온화했어요. 다른 할머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박영순 할머니는 82세로 가장 활동적이었어요. 동네 곳곳을 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하루 일과는 늘 비슷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농사일을 나갔어요. 점심때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어요. 오후에는 다시 밭으로 나가거나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 무렵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었어요. 계절에 따라 농사일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패턴은 같았어요. 봄에는 모내기 준비,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였어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았어요. 김장, 매주 만들기, 연료 준비 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박점순 할머니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가끔 손자 손녀가 방문하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도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은 시끄럽기만 하다고 여겼어요. 랩이나 힙합은 음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시골 마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을회관에서 한글 교실이 열린다는 공지가 붙었어요.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말자는 취지였어요. 박점순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젊었을 때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글 교실이 시작되면서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랩과의 첫 만남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2025년 4월 22일,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 교실 수업 중에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이 추가된 거였어요. 오후 2시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모여 앉았어요. 평소처럼 한글 공부를 할 생각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쓰고 간단한 단어를 익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어요. 대구에서 온 젊은 강사였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의 20대 청년이었어요. 힙합 문화 전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할머니들이 처음 보는 차림새였어요. 모자를 뒤로 쓰고 넉넉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복장으로 뭘 가르치려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김민수 강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글을 다른 방식으로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음악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한글을 익혀보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호기심도 생겼어요. 새로운 방식이라니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김민수 강사가 스피커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비트가 흘러나왔어요. 쿵쿵거리는 리듬이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시끄럽다며 귀를 막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해하는 표정이 더 많았어요. 김민수 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비트에 맞춰서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하 하는 식으로 리듬을 타며 발음했어요.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박점순 할머니는 달랐어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김민수 강사가 할머니들에게 함께 해보자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쑥스럽고 어색해서 주저했어요. 하지만 박점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점순 할머니를 봤어요. 김민수 강사가 박점순 할머니를 무대 앞으로 불렀어요. 간단한 가사를 종이에 써서 줬어요. 우리는 칠곡 할머니, 우리는 건강해, 이런 내용이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읽었어요. 하지만 김민수 강사가 리듬을 맞춰주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비트에 맞춰서 가사를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이 난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두 번째로 나섰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참여했어요. 하나둘씩 할머니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최말순 할머니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어요. 목소리가 크고 리듬감이 좋았거든요.
비트 위에서 가사를 읊어보던 첫 순간의 짜릿함을 모든 할머니들이 느꼈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음악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신날 줄 몰랐어요.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김민수 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랩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 시작된 음악 장르라고 설명했어요.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빠르게 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어요. 할머니들이 신기해했어요.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질문했어요.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민수 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음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김민수 강사가 흔쾌히 수락했어요. 정기적으로 와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집에 가서도 흥얼거리는 할머니들이 늘어났어요. 농사일을 하면서도 리듬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 화제가 됐어요. 할머니들이 요즘 무슨 음악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궁금해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해서 랩이 뭔지 물어보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랩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는 할머니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글 교실에서의 경험 이후 할머니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성. 순이 앤 더 세븐 프린세시즈라는 제목이 딱 맞았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특별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5년 5월 첫째 주 마을회관에서 비밀 모임이 열렸어요. 저녁 6시,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친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을 불러 모은 거였어요. 김민수 강사와의 수업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생각을 거듭한 결과였어요. 단순히 한글 교실에서 재미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박점순 할머니가 할머니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제대로 랩그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80 넘은 나이에 무슨 그룹이냐며 당황하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박점순 할머니는 진지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동조했어요.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보였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손재주가 좋아서 의상이나 소품 제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활발한 성격이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어요. 정옥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서분옥 할머니는 노래를 좋아해서 랩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황정금 할머니는 온화한 성격으로 팀의 화합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영순 할머니는 가장 활동적이어서 홍보나 외부 활동을 담당하겠다고 나섰어요. 결국 박점순 할머니를 포함해서 총 8명이 뜻을 모았어요. 이제 팀 이름을 정해야 했어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쉽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박점순 할머니의 애칭인 순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순이와 일곱 공주님이라는 의미로 순이 앤 더 세븐 프린세시즈라고 정했어요. 영어 이름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멋있어 보인다는 쪽이 우세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어요. 팀의 콘셉트도 정해야 했어요. 할머니들만의 특별함을 살리자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한복과 힙합 의상을 조합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무대에서는 한복 치마에 운동화를 신고 힙합 모자를 쓰기로 했어요. 가사도 할머니들만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어요. 농사일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사랑, 마을의 변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 대신 쉽고 정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김민수 강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식으로 팀을 꾸리고 싶다고 상담했어요.
김민수 강사가 깜짝 놀라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본적인 랩 기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식 연습이 시작됐어요. 마을회관을 연습실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습하기로 정했어요. 농사일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연습 첫날 할머니들이 모두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모였어요. 김민수 강사가 기본적인 랩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리듬과 운율, 그리고 플로우에 대해 알려줬어요. 할머니들이 생소한 용어에 어리둥절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첫 번째 연습곡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랩을 만들기로 했어요. 각자 자신의 이름과 나이, 특기를 랩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먼저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점순 82살이에요. 농사 지으며 살아왔어요. 하는 식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따라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도 기운이 넘친다고 랩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활발하다고 표현했어요. 각자의 개성이 랩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연습이 끝난 후 할머니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고 입을 모았어요. 젊어지는 기분이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집에 가서도 연습한 랩을 계속 흥얼거렸어요. 가족들이 할머니들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가 랩을 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며 응원을 보냈어요. 몇 주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첫 공연 기회가 찾아왔어요. 첫 공연의 긴장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2025년 5월 말 마을에서 열리는 봄 축제에서 공연할 기회가 생겼어요. 매년 열리는 작은 마을 잔치였지만 할머니들에게는 데뷔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마을 이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허락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장도 의아해했어요. 할머니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박점순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허락해줬어요. 축제 당일 오후 5시에 공연이 예정됐어요. 할머니들은 아침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의상을 입었어요. 한복 치마에 운동화를 신고 힙합 모자를 썼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화장도 평소와 달리 진하게 했어요. 무대 메이크업이라며 서로 도와가며 꾸몄어요. 오후 4시부터 무대 리허설을 했어요. 마을회관 앞 작은 무대가 공연장이었어요.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음향을 점검했어요. 김민수 강사가 와서 마지막 점검을 도와줬어요. 할머니들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됐어요. 박점순 할머니도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이크를 잡기도 어려웠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가사를 까먹을까봐 종이에 적어서 손에 쥐고 있었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걱정했어요. 계속 목을 가다듬으며 발성 연습을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긴장을 달래려 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젊은 부부, 중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특히 젊은 관객들이 많이 보였어요. SNS에서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랩을 한다는 소식이 온라인으로 퍼졌던 거예요. 관객석에는 100여 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 마을 잔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반신반의하는 듯 했어요. 정말 할머니들이 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기대감도 함께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순이 앤더 세븐 프린세시즈를 소개했어요. 평균 나이 85세의 랩 그룹이라고 발표하자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도 들렸어요. 드디어 할머니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한복과 힙합 의상을 조합한 독특한 차림새에 관객들이 놀라워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맨 앞에 서고 다른 할머니들이 뒤에 일렬로 섰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쿵쿵거리는 비트가 마을 축제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첫 소절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칠곡 할머니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왔지요. 하며 랩을 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이어서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자신의 파트를 소화했어요. 이영자 할머니가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젊어요라고 랩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손재주 좋은 할머니 뭐든지 만들어내지요라고 이어갔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목소리 큰 할머니 열정은 넘쳐나지요라고 외쳤어요.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가사와 퍼포먼스였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환호로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의 랩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들이 관객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 더욱 신나게 공연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여유까지 생겼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나름의 제스처로 관객들과 소통했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며 파이팅을 외쳤어요. 서분옥 할머니는 하트를 그리며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앵콜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들이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내려왔어요.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공연 직후 젊은 관객들이 할머니들을 둘러쌌어요. 사진 촬영을 요청하고 사인을 받고 싶어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영상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80대 할머니 래퍼들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감탄과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들 정말 멋있다, 용기가 대단하다. 나도 할머니가 되면 저렇게 살고 싶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영상에 영어 자막이 달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K-팝에 이어 K-힙합도 놀랍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한국 할머니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공연 소감을 나눴어요.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감격해했어요. 젊어진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박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대에서의 짜릿함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관객들의 환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런 기분을 또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공연의 성공 이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방송 광고 행사 섭외 폭주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보며 한국 사회의 포용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공연 영상이 SNS에서 바이럴되자마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점순 할머니의 오래된 피처폰이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축하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성격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KBS 프로듀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전국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중한 설명을 들어보니 진짜였어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특별 출연을 제안한 거였어요. 할머니들의 도전 정신과 긍정적 에너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SBS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와 공연을 요청했어요. MBC 라디오에서도 출연 제안을 해왔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역 방송국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대구 M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할머니들의 일상과 음악 활동을 밀착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TBC 대구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어요. 경북 지역의 자랑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광고업계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한 건강보험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안을 해왔어요. 활기찬 노후 생활의 상징으로 할머니들을 내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은행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컨셉트였어요. 통신회사에서는 가족 간 소통을 주제로 한 광고를 제안했어요.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음악으로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각종 행사 섭외도 줄을 이었어요. 한글날 기념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요청했어요.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아달라고 했어요. 경북도청에서 도민의 날 행사 출연을 제안했어요. 경북의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어르신 문화축제 초청 공연을 요청했어요.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대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대학교들의 관심도 높았어요. 연세대학교 총장실에서 명예 졸업식 참석을 제안했어요. 평생학습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려대학교에서도 특강 요청을 해왔어요. 젊은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들이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 당황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새롭게 느꼈다고 표현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86세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게 가장 기뻤다고 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할머니가 연예인이 됐다고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일정 조율과 체력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김민수 강사가 매니저 역할을 자청했어요. 할머니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케줄을 짰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선별했어요. 첫 번째로 참여한 것은 KBS 아침마당이었어요. 생방송 출연이라 할머니들이 많이 긴장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대표로 인터뷰를 하고 팀 전체가 공연을 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문자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는다는 시청자들이 많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방송 이후 더 많은 섭외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할머니들이 느낀 세상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시골 마을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생겼어요. 할머니들의 연습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을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할머니들이 키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건강하게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만든 거라며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마을 경제에도 활력이 생겼어요. 할머니들 자신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일 뿐이라며 겸양했어요. 오히려 이런 관심에 보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연습도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곡들을 준비하고 퍼포먼스도 개선했어요. 할머니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대의 벽을 허물다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음악이 만들어내는 세대 간 소통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할머니들의 가족들이었어요. 박점순 할머니의 손자 박민호 군이 대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랩을 한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직접 영상을 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됐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하게 됐다며 웃었어요. 대학교 랩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호 군이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랩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흔쾌히 수락했어요. 손자와 함께 음악을 만든다는 게 신기하고 기뻤거든요.
민호 군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 결혼 생활, 자녀 교육, 농사일 등을 소재로 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겪어온 일들이 랩 가사로 재탄생했어요. 젊은 세대의 감각과 기성세대의 경험이 조화를 이뤘어요. 첫 번째 협업곡의 제목은 할머니의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는 할머니의 일상을 담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을 표현했어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노래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땅에 대한 애정을 담았어요. 녹음 과정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할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자가 현대적 표현으로 바꿔줬어요. 세대 간 언어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메워나갔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창의성에 감탄했고, 손자는 할머니의 지혜에 놀랐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영자 할머니의 손녀 이지은 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할머니 래퍼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말했어요.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이 음향 엔지니어였는데 할머니들의 음원 제작을 도와줬어요. 전문적인 녹음 장비를 가져와서 고품질 음원을 만들어줬어요. 할머니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감탄했어요. 최말순 할머니의 손자는 영상 편집을 전공하고 있어서 뮤직비디오 제작을 제안했어요. 할머니들의 일상과 공연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뮤직비디오였어요. SNS에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할머니 랩 최고라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어요. 젊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할머니들한테 배우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할머니들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도 쏟아졌어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 할머니들의 에너지가 대단하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자신의 할머니도 이런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나이 차별이 없는 한국 사회를 부러워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일본 네티즌이 한국 할머니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미국에서는 K-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유럽 네티즌들은 나이를 초월한 예술에 감탄한다고 표현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할머니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반응들을 본 할머니들이 더욱 신이 났어요.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평생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다니 꿈 같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와의 협업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대학교 랩 동아리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공연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특별 수업을 요청했어요. 할머니들이 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음악으로 시작된 만남이 더 깊은 소통으로 발전했어요. 세대 간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새롭게 인식했어요.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열정을 인정하게 됐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형성됐어요. 지역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존중의 문화가 확산됐어요. 할머니들의 도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어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활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본 언론들이었어요.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K-팝의 새로운 얼굴, 80대 여성 래퍼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어요.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일본에도 이런 할머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감탄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할머니들의 사례를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마이니치 신문은 음악이 만든 세대 통합에 주목했어요.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보도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중국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CCTV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한국 할머니 래퍼들의 놀라운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할머니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자신의 할머니들도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인민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의미를 분석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추구하는 정신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이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서구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BBC에서 메인 뉴스로 다뤘어요. 한국의 80대 래퍼 할머니들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영국 시청자들이 할머니들의 에너지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CNN에서도 특집 리포트를 제작했어요. K-팝에 이어 K-힙합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의 힙합 아티스트들도 한국 할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어요. 나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의 힘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프랑스의 르피가로에서도 주목했어요. 예술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고령층들도 한국 할머니들을 보고 영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분석했어요. 나이 듦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은 가족 중심 문화에 주목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음악을 만드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세대 간 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칭찬했어요. 스페인 언론들은 라틴 문화와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음악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이 라틴 정신과 통한다고 분석했어요. 한국 할머니들의 열정이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줬다고 전했어요. 미국의 힙합 전문 매체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힙합 매거진 XXL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힙합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힙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어요. 유명한 미국 래퍼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릴 웨인이 한국 할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드레이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머니들의 영상을 공유했어요. 케이시가 할머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해외 유튜브 리액션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전 세계 유튜버들이 할머니들의 공연 영상을 보고 반응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대부분이 감탄과 눈물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유튜버들이 할머니들의 에너지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유튜버는 할머니들을 보고 울었다며 감동을 표현했어요. 프랑스 유튜버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독일 유튜버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감탄했어요. 일본 유튜버들은 한국 할머니들을 존경한다며 박수를 쳤어요. 중국 유튜버는 할머니들의 용기를 배우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동남아시아 유튜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태국 유튜버는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쿨하다고 말했어요. 베트남 유튜버는 할머니들의 자신감에 놀랐다고 표현했어요. 필리핀 유튜버는 할머니들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유튜버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유튜버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나이지리아 유튜버는 할머니들의 리듬감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브라질 유튜버는 할머니들과 삼바를 쳐보고 싶다고 농담했어요. 아르헨티나 유튜버는 할머니들의 열정이 탱고만큼 뜨겁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해외 반응들이 국내로도 전해졌어요.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평생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우쭐해하지 않고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외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니 뿌듯하다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해외 언론들의 분석도 깊어졌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어요. 유교 문화의 긍정적 측면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고령층의 사회 참여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목했어요. 실버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가디언지는 젠더와 나이의 교차점에서 분석했어요. 여성 고령층의 자기 표현과 해방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페미니즘과 에이지즘을 동시에 극복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학술계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연구 주제로 선정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음악을 통한 세대 통합과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였어요. 도쿄대학교는 일본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한국 모델을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어요.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할머니들이 보여준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무대 위의 자유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도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거든요.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특별 공연이 열렸어요. 자유의 무대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행사였어요. 순이 앤 더 세븐 프린세시즈가 메인 공연자로 초청받았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무대였어요. 관객 규모도 10,000명에 달했어요. 할머니들에게는 생애 최대 규모의 공연이었어요. 무대 위에 선 할머니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복과 힙합 의상을 조합한 독특한 스타일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처음 공연할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첫 소절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80 넘은 할머니 하지만 꿈은 젊어요 라며 힘차게 랩을 뱉었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10,000명의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지는 가사들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오늘의 플로우가 되었다고 노래했어요. 고된 농사일도 어려웠던 시절도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들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들의 삶이 담긴 가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중간에 손자 손녀들과의 협업 무대도 있었어요. 박점순 할머니의 손자 민호 군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주고받는 랩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들이 감동의 함성을 질렀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음악의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8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최말순 할머니는 강력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손재주 좋은 할머니답게 무대 소품까지 직접 만들어 선보였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무대 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보였어요. 평생의 억압과 제약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나이나 성별, 사회적 편견 같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순수한 자유였어요. 공연 중간에 박점순 할머니가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했어요.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할머니들의 메시지가 가슴 깊이 와닿았던 거예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할머니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박점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경험이 오늘의 플로우가 됐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들의 도전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어요.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졌어요. 고령층의 사회 참여가 늘어났어요. 음악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 문화가 확산됐어요.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문화가 뿌리내렸어요. 해외에서의 반응도 계속 이어졌어요. 이날 공연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외국 언론들이 할머니들을 주목했어요. 국제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자신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평생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았던 분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크게 향상됐어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세대 간 대화가 늘어나고 이해가 깊어졌어요.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고령층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마을에 활기가 넘쳤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도 살아났어요. 할머니들의 성공이 지역 전체의 자긍심이 됐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음악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특히 세대를 잇고 편견을 허무는 역할이 컸어요. 할머니들이 보여준 것은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가능성이었어요.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어요.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평균 나이 85세의 래퍼 할머니들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도전하는 마음이 가장 젊은 것이라는 진리였어요. 무대 위에서 태극기색 조명을 받으며 피날레 랩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순간 무대 위에는 나이도 편견도 한계도 없었어요. 오직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8명의 아티스트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가 대한민국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순이 앤 더 세븐 프린세시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그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